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근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아요. 91년도 4월 달에 구미에 있는 이제 무슨 두산공단에서 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결론부터 말할 것 같으면 낙동강을 흘러서 부산까지 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 물론 대구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구 정수장에 이게 뭐가 잘못이냐 따져봤더니 뭐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페놀이라고 하는 걸 검사하는 그 자체가, 그 검사 항목 자체가 없었으니까 페놀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검사 자체가 없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페놀이 터지고 나서 한 달쯤 후에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커피병을 하나 들고 왔어요. 커피병 안에 커피가 들은 게 아니라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내 연구실에 와가지고 양 교수라는 사람, 이 커피병, 이 김치가 내가 그때 페놀이 들은 물로 담근 김치인데, 예? 당신이 박사라고 하니까 검사를 하면 페놀이 나올 거 아니냐. 예, 검사해내라.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거냐, 비용적으로도 할머니, 이거 내 못합니다. 예. 이것도 못하는 놈 무슨 박사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난 교수는 뭐냐? 말하자면 교수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연구를 하는데, 그거 논문은 1년에 한 추럭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먹는 낙동강 물은 맑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논문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91년 12월 7일 지금 불정거리에 있는 가톨릭 문화원 강당에서 아산 창원 공회 주방협의회라는 단체를 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낙동강의 현장에 찾아보는 교수가 되자. 말하자면 학생들을 데리고 낙동강물 수질 조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배를 빌려가지고 강 가운데로 가서 물을 이제 두레박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물을 이제 검사병에 담아서 가져오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가져오면은 당연히 그 물을 뜬 학생들의 손이 젖잖아요, 물에. 오자마자 학생들이 수도가로 손을 씻으러 가요. 강물을 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농부가 일하다가 땀 나가지고, 그럼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팍 뒤집었으면, 아유, 시원하다. 한 모금 먹을까? 이거 먹기까지야. 이게 무슨 지리산 산청 골짜기에 나오는 물도 아니고, 솔직히 큰 강인데, 먹기까지야 뭐, 할 수 있겠나마는, 손 씻고 빨리 할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이게 강이지. 수질검사를 간 학생들이 그 물에 손이 묻었다고 와서 수돗물에 가서 박박 씻어야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강이 아니다 말이지. 하수도다. 우리 지도에다가 이제 낙동 하수도라고 표시해야지. 이걸 강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강이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게. 시궁창물이 흘러가는 것은 강이다. 오 마이 갓. 이런 일은 정말 안 된다. 말하자면은 이게 먹는 물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정수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거기 가서 그 실험실을 보니까 실험실이 빈약하기가 참 짝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산 투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막 야단을 치니까 정수장 직원들이 자기들도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어쨌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도 늘어나고 국가적인 예산도 늘어나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칠서정수장은 인원이 100배, 설비가 100배 늘어난 거지요. 그 당시보다는 지금 수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옹달샘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토끼만 먹으면은 그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먹고 거기서 손도 씻고 이렇게 되면 그 물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산 창원 지역에 몇십 군데 물을 떠다가 정기적으로 내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약수터에 가져다 붙였어요. 이 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나는 검사할 자격이 없어요. 마산 시민들이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공시한 것을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고, 그럼 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었고, 그래서 마산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지역의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태에 창원시가 했고, 그것이 전국 처음이에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적어도 시 단위가 되는 곳에서는 다 약수터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산에 가서 약수물 먹을 때는 그때 그 환경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뭐 거대 이념이라서 일종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에게 어필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살려서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지구에서 살게 하자. 목표는 좋은데 과정이 어려워요. 우리가 좀 불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기후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경제의 문제예요. 경제를 개인 기업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세금 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가거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금들이 친환경적인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반환경적인 데는 지원하지 마라. 지금 가장 큰 거는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라든지 요즘 조금 있으면 황산이 미세먼지니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미세먼지 줄이는 데는 결국은 저런 석탄 발전소 퇴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제도권에 정식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내가 수질검사 그런 거 하듯이 대학 교수 같으면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으로 공헌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공헌하고 완력이 있는 사람은 완력으로 공헌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공헌을 하면 되겠죠. 그야말로 그거는 라떼는 소리를 하라는 건데, 사실 참 운동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을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환경운동이나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하는 NGO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일주일에 4일 일하면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머지 3일, 이틀은 자기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쓰고 하루에 오전이나 오후쯤은 의료봉사단체에 와서
봉사를 해줘요. 가령 회계사항은 민간단체들은 회계를 못해요. 와서 회계 도와줘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자기 생활을 위한 생활과 봉사를 하는 시간을 그만큼 가치를 둔다는 거죠. NGO가 발달을 하려면은 내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NGO를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끝나고 나서 한 8년 정도 했죠. 대안학교라고 하기보다도 부정아, 대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아이들. 퇴학도 2번씩 당한 또는 교도소를 갔다 온다든지 거리에 방황했던 아이들. 1년에 약 2,500명의 학생이 경상남도에서만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2,500명이면 엄청 큰 숫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퇴학당할 때 이미 공부는 2년 끊은 애들인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회에 고등학생이 전부 다 박사되고 의사되고 변호사 될 필요는 없다. 물론 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봐도 1등, 2등만 하는 거고 어차피 꼴등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꼴등은 퇴학시켜가지고 사회에 방황하게 놔두는 것이 좋은가? 사실은 그런 아이들도 졸업장만 주면은 사회 적응 잘해요.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반드시 우리 교육계가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 아버님 이제 60 지나셨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아버님 이제 지금으로는 한 40년, 4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머님이 쭉 가게를 끌어오셨지만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 남에게 신세를 지면은 다른 거는 돈은 빚져도 된다. 돈은 빚지고 죽어도 자식이 나중에 갚으면 된다. 근데 사랑은 절대 빚지지 마라. 남한테 받은 사랑은 네가 갚아야지 자식이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남한테 사랑은 빚지지 마라. 먹고 사는 거면 됐지 재산 모아가지고 출세할 생각하지 마라. 아마 그래서 나도 대학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연금이면 먹고 살거든요.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이 몇 억이 필요하면 죽으면 되지 무슨 70까지 살았는데 더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글쎄 요즘 말로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 처음 생길 때 이메일 주소를 나는 첫 글자를 바보라고 BABO.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환경과 교수잖아요. 환경과 교수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하면은 본급보다 더 봅니다. 교수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내가 돈 벌기로 쓰면은 훨씬 많이 벌지요. 그러니까 바보지. 남들은 참 바보라고 그냥 내 생각하기에는 사람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거는 돈 몇 푼으로 할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